자, 이번에는요. 야권 소식 좀 다뤄보겠습니다. 몇 가지 어제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또 야권 신당 만들자. 국회의원 세석 안철수가 판 흔들까. 세석. 근데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하자라고 이제 손을 내민 쪽이 103석이잖아요. 거기는요. 국민의힘. 차이가 100석 차인데요, 지금요. 자, 권은희 의원, 국민의힘 야권 재편 공감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일부 동조하는 거 관심 없다. 선을 딱 그었어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이른바 뭐 제3 플랫폼, 그러니까 당 밖에 어디에 다시 헤쳐 모여서 거기서 뭔가를 해봅시다. 뭐 이런 제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신당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김종인 야권 재편 관심 없다. 당 내부에서 연말까지 후보 찾겠다. 그러니까 자꾸 야권 재편을 하는데 뭐 우리가 후보 없을 바가 그러나 본데 그런 거 아닙니다. 찾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철수는 야권 재편 공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논의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라는 큰 어떤 이 뭐랄까요, 이 존재가 있는 거죠. 그 존재인데 밖에 있는 안철수 대표가 그 존재의 일부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안에 존재 그 가운데 있는 김종인 대표는 우리 끄떡없다. 야권 재편 무슨 소리? 그리고 일부 정도나 그게 호응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것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자, 그럼 여기서요. 두 인물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야권 전체의 혁신 플랫폼을 제안한 것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야권의 장래도 대한민국의 장래도 없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단순히 반문연대, 반민주당 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생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개혁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가 필요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 관련해서 언급을 하시고 뭐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과도 교류가 있다. 내가 어저께 그 얘기는 뭐 충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이 뭐 어느 한 정치인이 밖에서 무슨 소리 한다고 거기에 그냥 뭐 휩쓸리거나 그럴 정당이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뭐 일부 의원들이 뭐 안철수 얘기에 대해서 무슨 동조를 하느냐 아니냐 난 그건 관심이 없어요. 자, 두 인물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그대로 들어보면은 같이 가기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보는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보는 안철수 대표는 어떤 인물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모습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그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찬 변호사는 제가 각각 질문 드렸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질문? 뭐 질문을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어쨌든 다시 드릴까요, 그러면은? 아니 뭐 이해는 했습니다.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용어를 쓰세요. 이번에 2월달에 그 정당 창당할 때도 혁신 정당 얘기하시고 뭐 기득권 정당과의 그 틀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그런 행보를 보이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분이 처음 정치권에 들어서서 김종인 대표하고 의기투합했다가 서울시장 나가는 문제 갖고 또 갈라섰죠. 2015년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왔다 또 나가세요. 나가셔서 당을 창당해서 2016년도에 돌풍을 일으킵니다. 38석을 얻죠.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이 대선 출마를 하면서 개혁정부 구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보면 당을 창당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들어오셔서 당을 창당해서 선거에서 3석을 얻으시고 그다음에 또 예전에 개혁공동정부와 비슷하게 플랫폼을 만들자 또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들은 전부 다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한 어떻게 보면 당을 만들고 헤쳐모이자 이런 화두를 던지시는 건데 예전에는 안철수라는 정치적 자산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몇 번 겪어오면서 이분이 뚜렷한 정치적 국민한테 신선한 행보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비전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력, 국민적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과거의 이력 갖고 예.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데 예. 이번에도 보시면 지난 선거 때 연대하자라는 거 뿌리치고 굳이 세석 그러니까 비례만 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예. 본인의 정치적 자산만 갖고 선거를 치르셨거든요. 전부 다 예상을 했습니다. 아, 이번 대선 나오기 위해서 추후에 아마 분명히 신당 창당론을 펼칠 것이다. 대부분 예상했거든요. 예상대로 가고 계시잖아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개혁공동정부에 합류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합류했다가 대선 전국에서 유승민, 홍준표 후보와 단일화론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말을 안 들었어요. 이거 분명히 지는 게임인데 예. 단일화론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자질에 대한 평가가 끝났고 예. 그다음에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시고 기존의 정치적 행보가 뚜렷한 부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분 갖고 대선 치르기 어렵다. 그래서 국내 힘으로 들어오려면 오고 예. 아니면 말라라는 식의 아마 제가 볼 땐 찻장 속의 파문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는 안철수 대표는 지금 또라고 쓰신 거고요. 그 위에는 안철수 대표가 보는 국민의힘은 어떤 존재? 그건 뭐라고 쓰신 겁니까? 2015년도에 탈당해서 이제 당을 차리세요. 그리고 예. 2016년도에 본인이 38석을 얻거든요. 예. 그때 새정치민주연합과 같은 존재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평가할 때는 본인이 38석 얻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상당히 허약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국민의 힘이 허약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흔들어 보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흔들면 흔들릴 수 있는 당이다. 국민의힘이라는 게 뭐 본인이 볼 땐 급조된 정당이고 현재 비대위 체제고 하기 때문에 요 전당대회 이전에 요 시기가 가장 본인 입장에서 흔들기 좋을 때다라고 보는데 뭐를 위한 흔드는 거냐는 거죠. 예를 들면 본인의 정치적 비전을 던져서 예. 이 비전을 갖고 이 기치를 갖고 갈 테니까 따라오라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추상적인 말 그냥 이런 판 갖고 안 되니까 새로운 플랫폼을 차리자 이런 어떤 뭐 정치적인 구조론 갖고 흔든다면 이전하고 지금하고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한규 변호사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안철수가 보는 국민의힘은 어떤 존재고 김종인 위원장이 보는 안철수는 어떤 존재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현실, 뭐 불신 이렇게 간단히 적었는데요. 예.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뭐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후년에 있는 어떤 대선을 앞두고 지금 겨우 이제 고작 3석 아니겠습니까? 3석이고 지지율도 그 과거에 이제 정치 데뷔할 때와는 턱없이 낮은 지지율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뭐 3%, 4%, 뭐 이 정도 지지율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100석에 육박하는 제1야당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미 안철수 대표랑 정치를 여러 번 같이 했었거든요. 예. 시작부터 같이 했었고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서 같이 했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 내린 것 같아요. 예, 믿을 수 없다. 특히 올 초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그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자고 취지해서 이제 야권에 대한 어떤 뭐 단합이라든가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 와중에 이제 군계 일학으로 지금 뭐 혼자 뛰었거든요. 예. 결국은 뭐 야당이 완전히 뭐 국민의힘도 안철수 대표도 참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 사람이랑은 뭘 같이 해도 과거에 여러 번 같이 해봤고 예. 이번 총선 때도 뭐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재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과거의 어떤 그러한 그 신뢰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런 불신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지율도 안 나오고 예. 지금 세석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도 못 받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합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뭐 안철수 대표의 지금 그 주장, 혁신이라는 주장이 국민들한테 대체 과거의 새정치처럼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어떤 의도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배종호 교수님께 짧게 질문 드릴게요. 궁금한 거 그거예요. 자, 김종인, 안철수 두 인물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완전히 따로 갈 것 같아요. 내년 뭐 보궐선거 앞두고. 근데 혹시라도 같이 손을 잡고 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 어떻게 보세요? 있다고 봅니다. 있다. 지금 결국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은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흡수통합론을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지대 빅텐트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를 나갈 것이냐 아니면 대선을 직행할 것이냐
안철수 대표가. 예. 그러나 안철수 대표가 대선을 직행할 경우에는 가능성이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줄다리기 상황 끝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방향을 정하면은 양자가 뭐 극적인 타결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싸우지만 손을 잡을 가능성이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이게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지금 이것도 이 모습도 좀 약간 거칠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